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전일 국내 코스닥 증시가 역사적으로 1000포인트를 안착을 하고 돌파를 하면서 종가상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는 쾌거를 달성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증시가 1000포인트를 넘어 또 안착하는 모습과 코스피 또한 굉장히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양대 지수가 1% 가까운 상승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수는 너무나도 좋고 시장의 분위기도 너무나도 좋게 잘 흘러가는데 상승의 종목군들과 상승 종목 수를 보면은 사실 거의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뭐냐? 체감적으로 보면 지수의 상승 대비해서 주목군들이 골고루 상승을 보이는 것보다도 그동안 바닥권에서 빡빡 기고 있던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 가운데 많은 종목군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종목에 자금이 밀집해 가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그래도 비교적 견조하게 상승을 했지만 실질적인 상승 종목군 수와 종목의 질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한 거죠. 뭐 약간 삼각형 모양새로 아예 안 올라가고 밀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았고, 1에서 2, 3%권대의 약상승 종목군도 많았고, 이런 식으로 좀 지수가 흘러가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썩 못 느끼는 시장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장 자체가 이슈와 테마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도 전일 있었던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이 현대차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 공급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삼성 SDI뿐만 아니라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러한 소송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이런 모멘텀이 오늘까지 시장에 온기로 펼쳐졌다라고 보였습니다. 거기에 일단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발 상승이 좀 있었는데,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로켓 건전지죠. 조그만한.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해지면서 오늘 세방전지가 크게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뭐 물론 지금 다 매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외에 잠시 해외 증시를 좀 체크를 해보면, 니케이는 견조한 마감을 보였다고 하지만 기타 아시아 밀리면서 떨어졌는데 국내 증시만 덕야청청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유럽 증시도 사실 전일 하락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해요. 즉 다시 말해서 지수적으로 상승도 다 좋은데 이 상승의 폭에 비해서 종목 수가 별로 많이 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고점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적절하게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이번에 다시 올 이 단기 조정에 대비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조정이 나와줘야 지금은 뭐 단기로 종목을 공략하는 구간이라고 보면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스윙 위주의 종목 포트폴리오 재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까지 약간 인내심을 갖고 현금 비중을 맞춰놓고 그 시점을 기다리면서 또 스윙 종목을 잘 골라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오늘 수행 종목군들을 몇 개 날렸어요. 그게 이제 세방전지가 되는 거고 우리손 F&B가 되는 건데 지수가 떨어질 때 종목군들을 잘 골라 놓으면 지수가 올라갈 때 매도할 종목이 생기겠죠. 시장에 빅 이벤트가 연달아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2차전지에 강한 수급이 몰렸었고 또 지난주부터 슬금슬금 올라왔던 뭐 시젠이라든지 휴마시스 등 오세훈 시장발 이 자가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한 차례 움직였고 전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이 백신 임상 지원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690억 정도를 진원생명과학과, 셀리드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등에 지원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전일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노바백스 2천만 도즈 생산에 묻혀서 그렇게 시장에 온기가 안 퍼졌는데 오늘 이쪽 섹터가 좀 강하게 올라간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러시아 국내에서 이 백신 도입에 대한 우려감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면서 뭐 이트론, EID, 이수앱지수, 바이낸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특히 인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옴에 따라 전 세계 인구의 20% 정도 될 겁니다.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 뭐 인도가 14억이니까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나라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던 대형 미디어 오늘 카카오 엔터 모멘텀이 한 번 더 터지면서 대형 미디어 DNC 미디어 그리고 장 후반에 이제 플리토라는 회사 즉 이 언어를 번역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특징주로 좀 떴죠. 카카오 엔터에 그러니까 카카오 웹툰에 커다란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장후반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최근 콘텐츠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함을 좀 보여줍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주적인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저도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인데요. 데브시스터즈라고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강하게 올라갔다가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또 40% 가까이 또 올라왔어요. 조정받은 이후에 굉장히 5거래일 동안 40% 가까이 또 올라오면서 반등도 굉장히 시원하게 하는데 일단 이 종목이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 쿠키런 킹덤이 구글 플레이 게임 매출 순위 2위에 등극했다라는 이슈가 나옵니다. 과거 1년 넘게 리니지 M의 이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의 1, 2위 독점이 깨지지 않는 가운데서 MMORPG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뭐 대중적인 게임이죠. 그런 게임이 과금이 매출 2위에 올랐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참 역사적인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장중에도 이 종목은 몇 번 회원님들한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사실 너무 높은 구간이라 이걸 뭐 사시라는 말은 좀 못했던 종목이고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좀 사서 이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뭐 일부 밀려서 좀 추가 매수한 거 다시 팔고 다시 이제 추가 매수한 걸 좀 주워 담으면서 일단 종목을 좀 끌고 가는데요. 너무나 높은 구간이라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사라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슈가 좀 커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만들어진 이 윗골이 3월 26일 날 만들어진 이 윗골이가 굉장히 크고 무섭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더 가는지 이게 관건이고, 돌파를 못한다면 또 매도를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HMM의 주가를 보시면 이 종목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이 장대 음봉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시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거의 50% 가까운 또 상승이 나옵니다. 즉 악성 매물일 수도 있는 구간이 매집일 수도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잘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약간 경험적인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약간 경험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셀리버리도 그런 거죠. 이 악성 매물대를 넘겼을 때 나오는 슈팅이 굉장히 강하다 뭐 정도로, 그냥 차트적인 관점, 종목적인 관점에 대한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높기 때문에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렵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시장 보면 모더나 이슈도 하나 있었죠. 시장은 크게 오늘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된, 그 다음에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뭐 셀리드 뭐 등등의 이 정부 지원 백신, 그리고 컨텐츠 미디어,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모더나 도입 검토 중이다 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엔투텍이라는 종목과 AB프로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모더나의 국내 유통은 지금 지시 녹십자가 100%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0%. 근데 시장에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뜬구름 잡는 매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정말로 할 게 없어가지고 돈은 이쪽 종목으로 쏠리는데 안 할 수도 없어서 매매를 좀 했었고요. 일단 누구나 알아요. 녹십자가 100% 유통한다라는 거는 다 아는데, 뜬구름으로 묻지마 배팅이 저는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 종목을, 사실 엔두텍이라는 종목이 뭐 종목 자체가 좋은 종목도 아니고 뭐 재무적으로 뭐 특별하게 좋은 회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을 만들고 끝도 없는 하락을 한 거죠. 자, 지금 올라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 설거지 파동을 하기 위한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제는 SBI 인베스트먼트를 좀 매매를 주로 했었고, 오늘 엔투텍하고 AB 프로 바이오를 좀 했었습니다. 어제 좀 샀다가 좀 남은 거 있어가지고 좀 일부 들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좀 매도를 했고요. 여기 이제 이트론도 사실 매매를 했었는데 뭐 유의미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로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돌파로 들어가서 짧게 VI 전에 팔았기 때문에 얘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중심주가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내일은 3월 14일 코인베이스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내일 밤이 되겠죠. 일단 오늘 가상화폐 관련해서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굉장히 또 많이 밀렸어요. 하나투자증권 우라든지 하나투자증권 종목이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나투자증권을 회원님들하고 좀 추천을 드리려고 기다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5,000원까지 빠지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굉장히 괜찮은 자리까지 밀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장 막판에 좀 이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장 막판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했고요. 저도 이거를 일부 이쪽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서 시간에 그냥 날렸습니다. 시간에
좀 오르길래 이게 이제 기대감 소멸로도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팔았고, 네, 낙주를 좀 기다리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낙주로 보는 게 나중에 애니능률 뭐 이런 종목군들,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군들의 하락을 좀 기다리는 매매가 낙주 매매이기 때문에 낙주를 좀 기다려 볼 계획이고, 자, 오늘은 시간 외에 좀 특이 종목이 있는데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 사멸하는, 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창 막판에 굉장히 또 급하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거래량도 거의 없었죠. 동시호가에 8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간 외에 체결된 게 고작 7억 6천인데요. 그럼 도합해가지고 18%가 올라가는데 16억이 들었다. 근데 이게 바닥에서 지금 얼마나 올라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장 완전히 대바닥권 종목에서 일단은 남양유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으로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독자적인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라 100% 신뢰하기는 그렇지만은 아마 올랐다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밀리더라도 지금 시간외에서 보면 단연 남양유업만 뭐 올라간 게 아니라 남양유업 그 다음에 뭐 메일유업 뭐 등락로 보면은 남양유업 그다음에 셀바이오텍도 남양유업 관련해서 올라간 거죠. 프로바이오틱스 해서 유산균. 그다음에 메일홀딩스, 남양유업부, BP도 얘네들도 다 프로바이오틱스거든요. 유산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간에 대거 좀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안에서 간다면 대장주만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대장주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딱 하나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에 오늘 또 특이 종목군들이 또 되게 많은데, S24 관련해서 얘도 오늘 눌렸으면 좀 좋았을 종목인데 매매는 따로 못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IPO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리뷰를 좀 드렸었고, 카뱅 섹터, 그러니까 IPO 섹터는 일단은 카뱅 섹터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장은 한국 금융지주 우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코인 거래소 이토르에 투자한 부분과 시가총액이 낮은 때 지분의 3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은 한국 금융지주 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었고 시간 외에서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한국금융지주 우를 잠깐 다시 한번 보면 내일장 추가 상승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좀 놔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장도 사실 고민은 했었어요. 오늘장도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안에는 넣어놨는데 사실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미 카카오뱅크의 예비상장 청구에 대한 이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돌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언론보다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S24라든지 한국금융지주가 장 막판에 바닥을 잡고 올라갔던 근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차 전기차 충전소 이피세 개소식이 13, 14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S트래픽을 저희도 관심은 가졌었고 8,700원에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려오길래 체결된 거는 그냥 다 팔아버리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오늘 시장의 테마가 전혀 이런 쪽으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시장 안에서 그냥 일정이 있다고 이런 종목을 들고 가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 하에 좀 보지는 않았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좀 눌리는 구간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계속 개인적으로는 추적을 해서 제가 원하는 구간이 오면 또 하나의 스윙으로 좀 들고 가볼 생각이고요. 오늘 이 일본
네,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종목군들 많이 움직였죠. 종목군들 일단은 사조 시푸드라든지 저는 알면서도 절대 손을 대지 않았던 섹터가 이 섹터입니다. 이게 이제 재난이라는 이유로 들쭉날쭉한 모습 속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울렁증이 나고 내동매매에 빠지기 일상입니다. 그래서 아예 매매 자체를 안 했었고요. 이제 우리손 FMG라는 종목은 저희가 스윙 종목으로 들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정확히 매수는 이때부터 진행이 돼서 오늘 계좌 하나는 전부 다 날렸죠. 그러니까 매매가 2,300원 이 구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매수가 돼서 좀 끌고 오다가 오늘 10% 넘는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들고 있는 자가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푸드라든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리고 특히 이런 구간에서 따라 산다? 저는 자살 행위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슈는 되지만 방류도 안 할 뿐더러 방류도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이 테마가 신선한 내용이냐? 여러분들 신선한 테마, 새로운 돈이 들어올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은 차이가 달라요. 과거 모나미도 오늘 물론 강했지만 물론 굉장히 장중한 때 18%까지 올라가는 강함을 보였지만 이 당시 이 일본 불매가 터졌을 때 이 당시의 상승의 강도와 지금의 강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 나는 이 종목을 들어가서 먹더라도 짧게 먹고 나와야 되겠다. 왜? 위에서 쌓인 물량을 지금 털어내는 과정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현대차 관련된 충전소 이슈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네, 22일 날 이 바이든 기후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분들은 계속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홀딩스를 저는 좀 눌리면 잡아볼까 해요. 이건 홀딩스. 일단은 기존에는 그린 케미칼이 대장이었는데 아직도 좋네. 그린 케미칼은. 그린 케미칼은 좀 더 눌러주는 거 보고 이건 홀딩스, 그 다음에 KC 코트렐 눌러주는 거 계속 봐야죠. 네, 이런 종목분들이 스윙이라든지 뭐 단기 일정 매매로는 제가 봤을 때 적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KC 코트렐, 한솔, 홈데코 종목분들 눌려주는 거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OCI라든지 태양광 안에 있는 종목분들, 그 다음에 대성 파인텍, 이거는 SY 태양광 패널 뭐 등등 관련해서 친환경 엮여 있는 종목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CS 윈드도 지금 올라왔죠. 눌림을 기다려야 돼요. 눌림을 기다려서 네, 이 기후 협약 다음 주에 있을 또 굉장히 큰 모멘텀이에요. 국내에서 진행하는 모멘텀보다 글로벌적인 모멘텀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지켜봐야 되고요. 삼성전자 보죠. 삼성전자는 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당연한 겁니다. 네. 이 대형주가 갭을 만들면요. 무조건 갭을 메꾸는 거죠. 오늘 마이너스에 샀더라도 삼성전자로 2%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2%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비중을 풀로 때려가지고 2%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일반 수익과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아주 의미 있는 구간에서 정확히 매매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SK이노베이션 어제 음봉 매집 이후에 좀 올라가는 모습, 오늘 추가 상승 내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고, 삼성 SDI가 오늘 오전에 시작하면서 무려 또 거래대금으로 470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죠. 일단은 매수 사인은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드렸는데 이 이 단기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모멘텀이 있어서 드렸는데 굉장히 또 빨리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직전 고점까지 간다라기보다도 일정 부분 반등 정도로만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답답한 흐름이에요. 뭐 신고가를 지금 기존에 쳤던 게 카카오인데 그 외 종목군들이 굉장히 답답한 흐름 속에 있어서 코스피보다는 여전히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시장이고요. 자, LNF랑은 일단은 올랐으니까 대우건설 눌릴시 저는 매수 관점을 생각을 해봅니다. 3분봉 나왔고요. 눌릴시 매수 관점을 봐야 될 것 같고, 대형주 중에 LG 디스플레이 다시 넣어야지. 여러 번 지금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저도 대형주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얘는 누적 수급이 굉장히 강해요. 여기에서 이 봉과 이 봉을 만들 때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많은 턴어라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11선에서 단기 눌림목인데 한 번 정도 빼고 이런 21선 구간에서 반등을 노려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만한 구간들을 선정한다면 24,000원을 깨고 내려오는 구간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삼성출판사라는 종목도 오늘 시가에 매수가 들어가서 반등할 때 52,000원에 전량 매도를 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 눌림 매매를 들어갈 때 분명히 의미 있는 자리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돌파한 자리잖아요. 여기서 시세가 초입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가 되는 거고 반등하고 이 자리를 다시 깨면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 잘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초록뱀 미디어는 어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또 빠졌죠. 이거는 초록뱀의 패턴입니다. 굉장히 이 패턴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좀 전략적으로 잘 보면 좋겠어요. 이 박스권은 지금 현재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여기서 눌렸다가 이 다음에 돌파할 때가 진성 돌파라고 생각을 하고 21선 아래에서 매매를 해서 조금 끌고 가는 전략이 저는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소프트캠프 일단 관심 종목으로 놓고 지켜보고 있고요. 여기서 매물을 얼마나 소화하고 더 갈지 지금 잠시 정치 테마주가 쉬고 있기 때문에 세방전지는 전량 매도를 했는데 이게 기준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기금 등 기관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억울해 죽겠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표 주가를 9만원으로 잡았는데 이 구간이 저희 목표 주가인데 여기서 못 팔고 여기서 매도를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종목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하고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털렸기 때문에 물량을 뺏겼기 때문에 다시 눌렸을 때 지지를 해주는지 좀 봐야 되겠죠. 이 종목이 오늘 의미있게 뭔가에 의미를 두고 올렸다면 그런 구간이 내려왔을 때는 좋은 또 지지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거는 원통형 배터리 이슈로 올랐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PC는 이 재료가 거의 나왔죠. 그리고 이 직전 고점을 못 넘으면 이 단기적으로 눌리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보지 말아야 될 자리가 되는 거고요. 자, 사이맥스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왔고 여기서 신고가를 치면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주가를 더 높게 보지 말고 추가에 밀렸을 때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산이란 종목은 어제 시간 외에서 조금 상승이 나왔었죠. 통상 상한가 이후에 이런 캔들 다음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깨끗한 나라
이 위를 갭으로 돌파하면은 날아가는 거. 자, 오늘 벽산이론 종목을 제가 시가 베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시가 베팅을 했습니다. 하고 적당한 수익에서 매도를 했는데 시가가 좀 더 높았다면 좀 덜 무서웠을 것 같아요. 덜 무서웠을 것 같은데 시가가 좀 낮아서 오히려 이런 종목은 시가가 더 높아야 되고, 내일 셀리드라는 종목이 일단 단기 과열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어떻게 갈지,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제약 바이오죠. 가장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자궁, 경부암, 임상에 대한 기대가 아주 하늘 끝까지 주가를 날리는 것 같고, 자, 앞타바이오 지속적으로 홀딩해 볼 생각입니다. 돌파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해보고,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희귀의약품 관련된 종목에 지금 AACR 참가 중이 있죠. 자, 그린 케미칼가 받고 시그네틱스. 자, 오늘 추가 상승이 더 나왔고요. 올라가면은 이제 적절한 구간에서 잘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다 팔았고요. PSK 이런 아래 구간들, 그 다음 명신산업. 명신산업을 지난번에 이 구간에서 한번 보다가 올라버려서 못 봤었는데, 명신산업도 굉장히 큰 파동을 그려놓고 지금 여기서 점점 바닥을 좀 올라가는 모습이죠.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이런 이 삼각 수렴을 마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SK텔레콤, 내일 지배주주 개편안이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요. 통상 이런 구간에서 이 거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돼서 돌파가 나올 시에는 20년의 장기 박스를 뚫는 또 돌파하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20년의 장기 박스를 내일 지배주주 그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뚫어버릴지, 뚫게 되면 한 차례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거고, 못 뚫게 되면 거기서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장 SK텔레콤 대형주에서 하나 관심을 가지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SK텔레콤의 누적 외국계 순매수가 4천억이 넘었어요. 적은 순매수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외국계의 수급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내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